안녕하세요. 블러썸 학교법정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를 기반으로 학교 폭력의 유형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례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사례는 집단 따돌림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피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 4명에게 4개월여 기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례인데요. 네. 제가 좀 그 사실관계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명의 가해 학생은 그 수학여행 기간 중에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 학생의 뒤통수를 5차례 정도 가격을 한다거나 네. 또한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에 눈치 게임을 할 때 피해 학생만 벌칙을 받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또 피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운동화를 빼앗는다거나 네. 또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머리를 7차례 때리거나 허벅지를 수에 발로 찼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자리를 바꿀 것을 강요를 하고 자리를 바꿔준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표현들을 했고요. 또 교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에 피해 학생에게 침을 뱉으면서 어이 찐따 안 꺼져?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자 가해 학생들은 큰 소리로 비웃으면서 피해 학생은 혼자 밥을 먹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모욕을 주었던 집단 따돌림 사안입니다. 아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4개월 만에 벌어졌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안을 보고 있으면 거의 네. 매일같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피해 학생은 그동안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네. 없었나요? 사실은 좀 피해 학생이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피해 학생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네. 그 피해 학생의 얼굴이 좀 어둡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혼자 밥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담임 교사 분도 선생님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담임 교사는 이게 뭔가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였는데 네. 피해 학생을 불러서 혹시 좀 이 학급 안에서 좀 따돌림이라던가 그런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또 담임교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학급에 있는 반장과 부반장에게 학교 폭력 사건이 혹시 학급에서 발생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좀 배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혹시나 네.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꼭 본인에게 신고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피해 학생이 좀 마지막으로는 용기를 내어서 담임 선생님께 신고를 하여서 이 학교 폭력 사건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학교 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교육 당국이 최대한 관심을 좀 민감하게 기울여서 네. 초기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사례는 아까 사실관계만 듣기에도 너무 이 피해 학생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그렇다면 최종적인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빠르게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긴급 조치 같은 것이 내려진 것이 있나요? 네, 다행히 이제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이후에는 그 학교에서 이제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자퇴를 하고자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긴급하게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라던가 어떤 그 상담 등을 위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서 또 피해 학생이 좀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출석 정지가 긴급하게 내려져서 피해 학생이 초기에 좀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좀 더 빨리 됐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네, 예, 맞습니다. 좀 그런 안타까움이 네, 남게 맞습니다. 되는데 네. 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하실 수 네,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만 더 빨랐다면 피해 학생이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러는 일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담임 교사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학교폭력 사안은 담임 교사가 네. 어떤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런 점들 때문에 이 학교폭력 사안이 가중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담임 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 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여서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네. 강요죄 그리고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결국 뭐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이런 것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이루어진 사안이기는 하지만 피해 학생이 조금 일찍 마음을 열고 이 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를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만약 그때 네. 피해 학생이 처음 이제 뭐 게임에서 조금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제 이 학교 폭력 행위가 처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피해 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양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네. 양 변호사님께서는 이 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4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네. 신고하라 이렇게 4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이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말을 하여도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피해 학생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117이라는 학교 폭력 신고 그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면 네. 법에서 정해진 많은 절차들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학생에 대한 거의 모든 구제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만 더 일찍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이 피해 학생의 피해가 우울증의 발생이나 이런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피해 학생이신 분들, 지금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 피해는 당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피해 사실이 있을 때는 언제든 부모님에게 또는 담임 선생님에게 그리고 또 117이었죠? 117. 네. 117로 네.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사례 소개해 주신 양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